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커버님. 오랜만입니다. 잘 들리세요? 아이고, 잘 들립니다. 오늘 아이고. 왠지 긴장되는 날이라서 잘 안 들릴까봐. 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요? 자, 아이고, 오늘 커버님께서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고, 그동안 또 바쁘신 일이 있어서, 네, 예, 또 일 다 맞습니다. 끝내고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외출증 받고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사람이 또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쉬는 동안 그래도 사연은 여러 개를 수집했는데, 그래서 오늘 원래 영적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하던 논문 끝내고 좀 쉬면서 오랜만에 제 옛날 직업인 인터넷 방송, 그 인터넷 방송 제가 하던 어플을 다시 받아가지고 한번 구경을 갔어요, 쉬는 김에. 근데 거기 저랑 친하게 지내던 BJ들이 방송을 아직 몇몇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저랑 같은 방송 팀원, 쉽게 말하면 크루? 그런 거였던 역캠애가 하나 있는데, 지금 뭐 딱히 연락을 계속 하던 애는 아닌데 생일 때만 축하한다 연락 주고받던 정도의 사이인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을 들어가 봤죠. 그래서 커버 오빠 잘 지냈어? 하고 그냥 뭐 방송 끝나고 간단하게 카톡을 좀 주고받았죠. 예. 근데 제가 직업이 지금은 인터넷 방송 BJ는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생 그리고 직업이 또 있어요. 시참자라고 영업직 같은 건데 야, 아니 이건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영업을 따야 돼가지고 또 물어봤죠. 그냥톡 하면서 혹시 귀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좀 무서운 이야기나 듣거나 경험한 거 있냐? 그랬더니 아니 오빠가 하도 인스타에 그 무서운 이야기 수집한다고 올려가지고 돌비 그거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자기 얘기인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얘기라고 하면서 들려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BJ 역캠 친구 이름은 이제부터 소유라고 할게요. 물론 가명이고. 네.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 20대 후반쯤 되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방송 경력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간은 제가 모르지만 제가 직업으로 인터넷 방송한 지 한 5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이 친구는 이미 활동 중이었으니까 뭐 기간이 꽤 되죠. 그래서 소유가 지금 병행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는 좀 대형 플랫폼이에요. 그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오래 했으니까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력 발산도 하고 항상 주변에 팬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특히 그 귀족님들도 아시겠지만 팬층 중에서도 소위 큰손이라고 부르는 고액 후원자분들이 많은데 덕분에 이제 소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방송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큰손 하면 우리가 뭐 회장님이라고 해서 한 명 정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유는 고액 후원해주시는 큰손분들이 꽤나 많았대요. 그 큰손들 중에서 방송 초창기 때부터 오랫동안 꾸준히 후원하던 팬 중 한 명이 닉네임이고 실제 현실에서 닉네임이랑도 다릅니다. 아틀라스라고 해볼게요. 닉네임이 아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틀라스는 소유의 방송 초기부터 매일 빠짐없이 찾아와서 댓글도 달고 채팅도 치고 후원도 막 쏘던 그런 팬이셨어요. 되게 오래된 팬이죠. 소유가 방송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 아틀라스가 방송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그분이 다른 팬이랑 딱히 진상이라던가 그런 거 없이 딱히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냥 조용히 응원하고 돈에도 이제 소소하게 후원을 하는 그런 흔한 팬이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지금이 2025년이니까 대략 2023년쯤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틀라스가 갑자기 매우 적극적으로 소유의 방에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유 정규 방송 매일 오는 건 당연하고 방송 중에 표정 변화, 의상 이런 거를 다 기억해서 채팅도 열심히 치고 힘들 것 같으면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친절하고 좋았더래요. 그러니까 무려 수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선 넘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소유가 이런 아틀라스라는 분에게 마음을 열게 된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근데 제가 그 업로드된 영상 기준으로 첫 사연에서 식사 데이트란 개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일정 금액 후원하면 식사를 같이 하는 데이트라 하는 건데 소유 방송에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고 대신 카톡 주는 게 있었대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후원하면 뭐 오픈 카톡으로 소통하는 거 말고 진짜 개인 카톡, 핸드폰 번호 연결된 거 그걸 주는 그런 메뉴판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아틀라스 님이 턱 하고 그냥 구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 기쁜 마음으로 카톡을 주고 소유와 아틀라스는 방송 밖에서도 점점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나누기 시작을 했대요. 물론 롱런하는 BJ들 사이에서는 저희끼리 불문율 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방송 시청자들끼리 침묵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 팬과 개인적인 연락을 자제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소유도 어느 정도 이 베테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애지만 네. 아틀라스님에게만은 그분의 배려와 예의 바름에 마음이 많이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시간을 두고 보여준 어떤 신뢰관계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둘은 점점 단순한 BJ와 팬 이상의 관계가 돼요. 근데 이게 뭐 연인이 됐다, 남녀 관계가 됐다 이게 아니고 친구, 편한 친구 사이, 네. 뭐 혹은 오빠 동생 사이 뭐 이런 그런 현생 친구처럼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소유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아틀라스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는 아틀라스라는 분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방송 보는 시청자가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방송을 좀 일찍 하게 됐대요. 그래서 방송이 일찍 끝났는데 방송 직후 아틀라스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푸시를 보는데 푸시 설정에서 메시지 내용 안 뜨게 하고 뭐 누구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만 뜨게 해놨다는데 아틀라스라고 뜨니까 또 오늘 방송 잘 안 됐으니까 위로해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카톡창을 딱 열었는데 내용이 이랬대요. 소유씨 혹시 광고 협찬이나 모델 쪽에 관심 있으시냐고. 그래서 이런 쪽 일도 하시나? 하면서 한편으론 소유가 인비가 되니까 그 인비가 뭐냐면 인기 BJ의 그 플랫폼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임말입니다. 아무튼 그 인비가 되니까 사실 이런 협찬이나 광고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소유는 평소에 협찬이나 광고가 들어오면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이라서 처음엔 좀 고민했어요. 근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틀라스잖아요. 그래서 일단 믿을 만한 사람이 보냈으니까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요?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랬어요. 아틀라스 본인의 지인이 새로 화장품 쇼핑몰을 열었다고 하면서 소유를 광고 모델로 좀 추천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근데 거기가 당연히 새로 열었으니까 막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근데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들과 협업도 할 계획이고 그렇다는 뭐 말도 덧붙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좋은 기회라고 소유 이미지에도 맞고 좋은 역량이 될 거라고 막 되게 자신 있게 어필하면서 얘기하더래요. 예. 그리고 자기 친구랑 바로 연결을 해줄 수 있다면서 자기도 적극적으로 진행 도울 수 있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소유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 뭐 협찬 건수가 줄고 있었다는데 마침 믿을 만한 사람인 아틀라스가 제안한 거니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더래요. 그렇게 이제 소유는 아틀라스의 제안을 받으게 되었고 금방 이제 그 지인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됐대요. 그 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명으로 한상현 씨라고 해볼게요. 상현 씨. 그 한상현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첫인상이 되게 깔끔하고 정장도 빼입고 되게 뭐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는데 되게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막 자기 PR을 하더래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되게 정중한 말투로 계약 조건, 뭐 광고 촬영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소유가 궁금할 게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까지 먼저 물어보기도 전에 미리 짚어주면서 언급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해줘가지고 소유는 마음이 되게 놓였다고 해요. 여기서 구체적인 그 광고 금액이나 조건은 좀 에둘러서 말할게요. 이게 지금 진행형이기도 하고 인방업계가 크다면 크긴 한데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특정하려면 되게 금방 특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정 몇몇 부분에서 애둘러 말하는 거는 좀 들으시는 분들께서 네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상현 씨가 그 사람 좋은 걸 떠나서 계약 조건 자체도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짧은 촬영과 몇 번 방송에다 배너 띄워주고 뭐 이런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소유는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볼 만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뭐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나고 계약서가 이메일로 도착했는데 한상현 씨가 자세히 읽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소유는 계약서를 뭐 대충 훑어보고는 내용이 이상한 부분 없이 평범하다고 판단해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했대요. 아무튼 법적 효력이 있는 온라인 서명 프로그램으로 해서 회신을 보냈대요. 근데 그거를 회신 보내자마자 거의 체감상 1분 만에 예. 기다렸던 듯이 계약금이 바로 입금이 되었대요. 사기가 아닌 거죠. 소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계약 진행이 너무 빠르고 완벽해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촬영일 다가오면서 주변에 소문도 내고 정규 방송 중에 협찬에 대해 언급도 슬슬 하면서 좀 알리기 시작했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협찬 소식 좋다 응원도 하고 물건 나오면 사겠다 막 홍보도 하고 분위기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조금 이상한 균열같이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네. 촬영 하루 전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협찬 제품이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촬영 전날이면 보통 제품이 도착해서 미리 살펴보고 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택배 연락도 전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소유는 조금 불안한 마음에 그 상현 씨한테 바로 연락을 했죠. 근데 바로 연락 받아가지고 상현 씨가 태연하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택배사에서 뭐 차고 있었던 것 같다고 뭐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유 가지시라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방송이 있기 때문에 소유는 상당히 걱정이 됐고 결국 근데 촬영은 연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 촬영이 미뤄진 날 밤에 아틀라스가 그 시청자 아틀라스님이 소유한테 톡을 보내요. 제품 배송 때문에 상현이가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 하면서 아틀라스도 막 사과를 했대요. 다정하게 위로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이때부터 뭔가 알 수 없는 찜찜함,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소유는 좀 불안하니까 괜히 딱히 할 수 있는 액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다고 해요. 근데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보니까 처음 읽었을 때랑 다르게 모호한 표현이나 법적인 어떤 책임에 대한 애매한 문구들이 좀 눈에 정확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캡처본으로 받아서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이게 아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애둘러서 한번 어떤 뉘앙스인지 말씀드려보면 본 광고 협찬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인 본인이 최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 치면 이 문장이 문제의 범위를 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서 소유가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던가 또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이슈로 인해서 회사 측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송인은 지급된 계약금을 즉시 환급하고 손해에 따른 추가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슈, 추가 보상 이런 표현이 너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적혀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조차 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좀 광대한 그런 느낌의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순간 소유는 내가 이거 왜 처음에 제대로 못 봤지?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죠. 하지만 이미 계약은 진행됐고 무려 돈도 받았고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쉽게 이걸 캔슬 놓고 물러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날 밤 소유의 방송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커뮤니티 전체를 뒤집어 놓으면서 엄청난 사건으로 번져갔어요. 여기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얘기해보면 우선 게시글 제목은 뭐였냐? 좀 바꿔서 얘기해보면 BJ 소유 받은 스폰 금액으로 명품백 쇼핑 논란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그런 문구였어요. 저도 들으면서 같은 느낌이었는데 소유가 이걸 딱 보니까 심장이 쿵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현기증이 나더래요. 본문 보니까 소유가 최근 받은 계약금 입금 내역 캡처본 뭐 명품 매장 쇼핑 인증사진 이런 게 첨부돼 있었어요. 문제는 그 인증사진 속 사람이 소유 본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일부가 가려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믿기 쉬운 형태로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게시물엔 소유와 그 한상현이가 나눈 카톡 대화 일부도 캡처되어 있었는데 결정적인 부분만 악의적으로 발췌되어 있는 거죠. 계약금은 제 맘대로 써도 되는 거죠? 라는 소유의 말과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뭐 이런 상현이 답장만 편집되는 식으로 완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뭐 실제 대화는 계약금 미리 받아서 촬영용 의상 구입에 쓰는 게 가능한지 소유가 확인했던 것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악마의 편집 당한 거죠. 이 게시물이 이제 순식간에 공유, 뭐 댓글 이런 걸로 확산이 돼가지고 커뮤니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 일단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설프게 증거자료 돼가면서 뭐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한상현한테 연락 먼저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어요. 연락을.
근데 번호가 없는 번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왠지. 근데 그건 아니고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더래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요? 아, 아틀라스 하면서 아틀라스한테 연락을 시도했는데 뜻밖에도 아틀라스도 역시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동안 누구보다 가깝고 빠르게 답장도 해주고 그러던 아틀라스가 이 중요한 순간에만 답이 없는 게 너무 이상했죠. 결국 그날 밤 소유는 당연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뜬 눈으로 가슴 아픈데 이게 악플 비난 이런 거가 쭉쭉 올라오는 상황만 지켜봤다고 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왜 즉각 해명 안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저도 방송 안 해봤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데서 이런 게 터지면 여기서 내가 결백하고 아니건 중요한 게 아니게 돼요. 그냥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당황하고 그냥 멍하게 내 저격한 채팅창 댓글 이런 것만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속된 말로 뇌정지 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한 이틀이 지났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이 이쯤 되니까 멘탈이 탈탈 털리더랍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해명하는 것도 뭘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휴방하고 그냥 대책 없이 칩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확히 사건이 터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상현이한테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한상현은 미안하다, 뭐 어땠다 사과도 없이 바로 소유씨 계약 위반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이 크니까 아시죠? 저 계약서 즉시 계약금 환불을 하고 손해배상 진행하시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했대요. 그런데 소유는 당황해서 계약금 환불을 내가 왜 해야 하냐고 따졌지만 한상현은 차갑게 이미 저희 변호사랑 상의 중이며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소유는 두렵죠. 솔직히 두렵기도 하니까 아틀라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긴 받더래요. 근데 걔가 했던 말이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틀라스가 좀 냉정하게 한 번도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소유씨가 이렇게 부주의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 많이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소연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이 아틀라스랑 한상은 짜고 버렸구나. 이제 촉이 오니까 절망에 빠졌죠. 그래서 믿었던 팬에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절친이 됐다고요. 절친이 팬한테 이용될 때는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는 며칠간 아무것도 못하고 안 그래도 칩거하던 거 더 칩거하고 있었대요. 자신을 믿어주던 팬이 오히려 등을 돌리는 걸 보면서 무너지죠. 그냥 속수무책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자기 이미지가. 그래서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드디어 노력을 했어요. 개인 SNS에다가 자세한 해명과 사과문을 올렸지만 댓글이랑 흐름, 민심, 분위기 막 이런 거 흐름 타는 게 있어요. 댓글 같은 게 누가 한 명이 쓰면은 물타기로 하나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미 악성 댓글 뭐 조롱 이걸로 가득 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댓글도 읽을 수가 없었고 읽을수록 힘들으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시청자들은 집 주소도 알아내서 SNS에 막 공개 저격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것도 불안하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 상담할 때마다 돌아온 답변이 좀 비관적이었대요. 계약서에 있던 불리한 문구들 때문에 그 저격글은 모르겠지만 그 계약 파기에 관한 거에 대해서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소유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방송만 바라보면서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며칠 고민하다가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아틀라스한테 한 번 더 연락을 했대요. 근데 연락을 안 받고 한상현한테도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좀 어떻게 방법 없으시겠냐, 사정 좀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더 차갑게 문자로 이미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이걸 되게 부탁적으로 말하는데 기다려달라는 게 부탁이지만 부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소연이 이때쯤에 대해서 완벽히 나는 빠져나갈 수도 없고 미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충동적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원본 처음 저격 게시물을 다시 봤대요. 꼼꼼히 혹시나 뭐 있을까. 근데 다시 세밀히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 닉네임이 낯설지가 않았대요. 닉네임이 이것도 가짜로 지어서 블랙 파르페 뭐 이렇게 지어보면 닉네임을 봤는데 뭔가 서늘했대요. 뭐지? 이거 평소 아틀라스가 부계로 장난칠 때 채팅 잡을 때 쓰던 아이디였다. 이게 완전 기억에도 없었는데 번쩍 불 켜지더니 생각이 났대요. 급히 그 아이디 과거 게시물들을 찾아봤고 다른 게시글들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타비제이를 공격한 흔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격하고 큰 그림이 나온 거죠. 아틀라스가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여러 BJ들한테 접근해 신뢰를 얻고 악의적으로 이용했나 보다 이런 추측을 한 거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도 이미 지금 정황이랑 모든 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특했던 게 방송은 계속 했대요. 저는 이런 일 당했을 때 못했거든요. 근데 소유는 방송 켰는데 어느 날 끔찍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대요. 근데 방송 채팅창에 뭐 돈 밝히는 X야, 걸 X, 양심도 없냐, 뭐 스폰 BJ 여기 있네, 뭐 이런 비난 채팅을 막 했대요. 근데 와, 나디근 아이디가 채팅창에 나옵니다. 아틀라스가 방에 들어온 거예요. 와, 소름이 끼쳐가지고 내 방에 딱 한마디 남기더랍니다. 채팅창에. 소유씨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이러고 나갔대요. 소유는 그 순간 와, 이거는 아무리 소유가 좀 마음을 다잡았어도 패닉이 돼가지고 급히 방송을 껐대요. 아, 진짜 포기하고 싶다. 나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 막 이러고 있는데 포기하기 직전에 이상한 메시지가 한 통이 또 와요. 발신자는 익명의 아이디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혼자만 피해자 아니시라고. 아틀라스랑 저거 한상현은 이미 여러 BJ를 같은 방식으로 공격했고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익명에 연락한 사람이 자기 역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던 BJ 중 한 명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보자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얘기를 나눴고 놀랍게도 피해 BJ만 이미 5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소유는 비로소 이제 아틀라스와 한상에 대한 추측, 이게 이제 확신이 된 거죠. 방송계를 돌면서, 인방계를 돌면서 돈을 벌거나 개인적인 원한 있는 BJ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무슨 일당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똑같이 피해 입은 BJ들은 공통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애매한 문구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어리숙하니까 그런 걸 뭘 몇 번이나 살면서 법적인 걸 해봤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피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러면서도 마음속에는 계속 그 아틀라스 내 친구 이 상처가 컸다고 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암튼 간에 그 경찰한테 공동신고를 한 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수사가 진행됐대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아틀라스와 그 한상현이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고소 비슷하게 신고된 전력이 있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뭐 제가 법적인 건 잘 모르지만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대응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처벌다운 처벌은 많이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번에 공동 대응을 한 덕분에 신병은 확보했고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혐의 부인하고 당연히 그러면서 뭐 되게 비웃는 듯한 태도 아이고 그래서 그런 태도 속에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소유는 피해자였는데도 자기가 범죄자인 양 비난받는 현실 그리고 저 사람들 비웃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방송 활동을 좀 쉬었대요. 근데 방송 쉰다는 공지조차 악플과 조롱으로 덮이고 뭐 그래가지고 방송 팔로워 수도 감소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 뭐 우울감으로 병원도 찾게 됐고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도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계약사항이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끼리 이러면 되게 진척이 느리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얘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중간에 쉬긴 했지만 견디고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음에도 방송을 잘하고 있고 혼자 힘으로 추슬러서 가니까 커버 오빠 하면서 웃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긴 여기까지인데 근데 혹시 얘기 중간에 좀 약간 이야기 흐름상 이상한 거 없으셨나요? 저는 약간 이상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건 처음에 저격글이 올라왔을 때 개인톡 나눈 게 악의적 편집이 돼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도 그 카톡 기록 전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해명글 올리거나 할 때 소유의 주장을 할 근거가 명백하잖아요. 이거 네. 뭐 악의적 편집이에요. 이런. 근데 왜 저렇게 흘러갔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들? 네, 실제로 당사자가 되어보면 달라요. 진절머리나게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뻔한 팩트가 보여도 이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이 이야기에서 저 부분이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중들이 이렇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다 싶고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섭다. 뭐 선동은 한 줄이면 되지만 뭐 해명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몇 년이 걸리죠, 몇 년이. 네. 바로 그래서 오늘 잡으려면. 얘기는 뭐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예.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뭐 마녀 상황을 당하거나 누구를 추종하는 데는 그런 증거보다는 자극적인 말이나 가십거리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지를 제가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서는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맞죠. 마음에 공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은 얘기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정말 또 저희가 잘 들었고 이런 상황이 사실상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노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안 했을 그럴 느낌인데 했다고 대중들이 몰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저 사람이 거의 죽거나 아예 뭔가 폭삭 망할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하나요? 그거 한 3초만 생각해도 저는 그런 채팅이나 댓글 못 달겠어요. 근데 네. 한 번이 어렵지? 여러 번 다신 분들이야 뭐 어렵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커버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 그렇게 글을 써본 적이 있고 누군가 죽어라 왜 사냐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하실 거예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도 항시 요즘에는 그래도 중립을 이렇게 뭐 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전 아직 중립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확실한 거는 언젠간 밝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점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달달한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네. 좀, 죄송하지만 오늘 참여는 제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 좀 누워서 할까, 좀 이렇게 버릇없이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미리. 아니, 어차피 누워 계신지 서 계신지 엎드려 계신지 저희는 몰라요. 그 말씀을 할 줄 알고 제가 또 네. 대답을 준비했는데, 예. 그 돌비님이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 그 누워있는 그런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저 항상 그 목욕제기하고 팩한 다음에 이제 제 차례 기다렸었거든요, 매주. 근데 오늘은 또 이제 그걸 못해서 경건하지 못했다. 그걸 이제 양심 고백을 하고 이런 고해성사하고 분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시참하면서 위에만 정장 입고 아래는 반쭈 입는 그런 분이거든요. 정말로. 저를 어디서 몰래 보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지금 딱 걸려서 정장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랑 싹 네, 다 갖춰 입으시고 이제 아래는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신 건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아프시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은 제가 뭐 키워드나 소개 따로 없이 그냥 잔잔한 우리네 이야기라고 하고 그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들물을 듣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걸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집에 있을 때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거나 뭐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경험 같은 것들이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일반적인 경우 뭐 내가 피곤한가? 뭐 했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대요. 특히 좀 나이가 드신 세대에서는 혹시 이게 이 집에 흐르는 어떤 수맥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우가 있었대요, 옛날에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들은 분은 일면식도 없는 완전 생판 모르는 분인데 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얘기 들려준 분이 제가 아는 동생이 BJ 저한테 사연이 있으신 분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해매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건너 아는 분을 귀하게 제가 감사하게도 소개받아서 듣게 된 얘기입니다. 오호. 오늘 이 얘기 주인공인 이분을 가명이고 요청에 따라 주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자예요. 주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리시지만 초면이라 존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진행 편의상 그냥 주현이는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주현이는 그 지방에서 나고 자란 친구였어요. 근데 지방이라고 해서 막 시골 그런 데는 아니었고 지방 소도시, 그 소도시에서 평범하게 커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일이 일어난 때는 2022년 봄이었다고 해요. 그 주현이는 지방에 쭉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서울의 한 대학교를 다니게 돼서였는데 학교 근처 원룸촌에다가 방을 구했답니다. 원룸 건물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신축은 아니었지만 뭐 비교적 깔끔한 축에 속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방이 빠지면 바로바로 들어가는 그런 방이었죠. 그래서 주연이는 자취방을 계약할 때 특별히 뭐 고민하지 않고 계약을 했대요. 뭐 방 구조도 깔끔했고 채광도 잘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묘한 게 계약서를 쓰던 날에 그 부동산 직원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방을 보여주면서 잠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얘 뭐 좋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잠깐 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저기 사장님 뭐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직원이 얼른 순간 표정 고치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별일 아니고 그냥 사실 여기가 몇 년 동안 좀 비어있던 방이라서. 근데 뭐 학생분 같은 분들은 미신 이런 거 안 믿잖아요. 방 자체 좋아요. 뭐 위치도 좋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뭐 잘 나가는 방이라고 했는데 여기만 비어있다고 했으니까 조금 약간 의심이 들긴 했지만 뭐 자기가 직접 육안으로 보고 가격과 방 상태가 뭐 만족스러우니까 별 생각 없이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주연이가 이제 방 열쇠를 받아가지고 키로 돌리는 시기였는데 그 이사 가는 날 건물 원룸 입구에서 관리인 아저씨가 계셨다고 하는데 원래 보통 원룸 건물에나 관리인이 없는 걸로 아는데 뭐 하여튼 있었대요. 그래서 관리인 아저씨가 또 거기서 중얼거리듯이 말하는 거예요. 혼잣말인지 말 거는 건지 모르게 애매하게. 이 방도 이제 드디어 사람이 들어가네요. 뭐 허허 뭐 이러면서 좀 괜히 찝찝하게.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아저씨한테 여쭤보려고 했다가 그래도 괜히 이사 첫날부터 좀 예민한 사람 되기 싫어서 좋게 그냥 웃어넘기고 뭐 이러면서 들어갔대요. 그렇게 주연이의 새 자취 생활이 시작되었고 며칠 동안 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사연이 될 만한 얘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서울 생활을 새로 시작하니까 되게 들떠있고 학교 수업 듣고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등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대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 처음 나타난 게 소제목처럼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 새벽에 노크 소리 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연이가 깊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문 쪽을 똑똑똑. 근데 이게 분명히 노크 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잠결에 뭐야 그러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인 거예요. 당연히 뭐 택배도 아니었고 배달도 안 시켰고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 쪽으로 갔어요. 근데 뭐 이제 원룸이 학교 앞에 있었어가지고 친한 친구가 뭐 장난을 친 건가? 희박하긴 하지만 싶어가지고 문구멍 통해서 봤는데 문구멍이라고 하나 미리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살짝 걸게 걸고 열어서 살펴봤는데 그냥 뭐 텅 빈 복도만 있고 그래서 장난인가 싶으면서 기분 좀 나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일단은. 근데 이상한 게 그 다음날도 똑같은 시각에 정확히 3번 똑똑똑 두들긴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이게 처음엔 문이었는데 이게 점점 소리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소리가 바닥 밑에서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장판 아래 층과 층 사이에서 누가 똑똑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난방이 꺼지면서 하는 소리인가? 그러면서 뭐 되도 않는 그냥 합리화하기 위한 생각을 했지만 근데 새벽마다 그 같은 시각에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게 좀 섬뜩했고 약간 이상했던 거는 또 그 무렵에 이르러서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꿈속에선 항상 낯선 여자분이 나타났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여기 머무시라고.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막 물속에 사는 소리처럼 먹먹하게 그런 소리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게 반복될수록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쯤 되니까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이유 모를 두통에다가 몸살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항상 그 방에 들어가면 몸이 이상하게 축 처지고 기분 나쁜 오한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떡하냐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나 몸이 좀 안 좋다 그랬더니 친구 한 명이 툭 던지는 얘기가 야 거기 혹시 그 수맥 흐르는 거 아니냐고 반 농담식으로 던진 거예요. 그게 좀 수맥은 이제 생각도 못 해봤는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수맥 얘기가 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수맥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수맥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확실히 수맥이 흐르는 게 자기가 겪고 있는 증상들과 좀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연이가 친구들의 조언대로 행동에 옮겨봤대요. 먼저 그 침대 위치를 원래 방 한가운데에다 벽에 붙여놨었는데 그거를 창가 쪽으로 한번 옮겨봤고, 그게 있더래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맥 차단 패드?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침대 매트에다가 깔아봤고, 그래서 뭐 침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책상, 옷장 같은 데도 수맥을 피하는 거를 패치 같은 걸 붙여봤대요. 근데 웃긴 게, 희한한 게 이때부터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탁탁탁 소리가 처음에는 문에서 나는 것 같았고 방바닥에서 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점점 알 수 없는 데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머리에서 울리는 듯이 톡톡톡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걸 붙이고 나서도 오히려 더 심해지게. 그러니까 그걸 붙이고 나서도 몸이 안 좋아지고 몸살도 났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문적인 뭐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주연이가 이제 네이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수맥 찾기, 뭐 수맥 전문 이런 식으로 키워드 넣어서 검색을 해봤대요. 근데 귀족 여러분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맥을 그냥 말로만 알지 검색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파워링크니 뭐니 해가지고 업체들이 쭉 나오더래요, 요즘에도.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후기도 많고 좀 유명하다고 알려진 어떤 그 수맥 업체의 전문가의 연락처를 얻었고, 집에 찾아와서 진단을 받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예약하고, 근데 당장 뭐 오늘 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줘가지고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며칠을 더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면서 그 전문가분이 방문하기 전날 밤에 주연이가 저한테 들려준 것 중에서는 본인 얘기로 가장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날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골골거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점점 몸이 무거워지면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깨있는 것도 아닌 약간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소리가 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몽롱한 상태라서 뭔지 특정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왜 자꾸 도망가냐고, 가지 말라고, 있으시라고 막 계속 누가 이렇게 단존대하면서 역정을 내더래요. 근데 그 꿈에서 들었던 그 흐릿한 여자 목소리랑 좀 비슷했고, 그래서 소름이 돋아가지고 우악 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인 거죠, 가위처럼. 그러다 갑자기 몸 위로 강한 압박감, 가슴팍에 갈비뼈 쪽에 눌리면서 우리 흔히 가위 눌렸을 때 하는 증상 있죠, 올라타 있는 느낌. 그래서 호흡이 좀 힘들다고 느껴졌고 속삭임은 더 커졌다고 해요. 그냥 제발 여기 있으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공포감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몸이 좀 움직여지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으악 하려는 순간에 이게 순식간에 갑자기 확 압박감이랑 속삭임이 사라졌대요.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땀 범벅이 됐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다음날이 됐어요. 결국 그 수맥 전문가라고 할게요. 그 전문가분이 집을 방문하게 됐대요. 그래서 꼼꼼하게 방을 살피는데 하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 선생님 여기 수맥이 전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맥의 증상과 똑같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수맥이 아니라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겪은 이 현상들은 뭘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갑자기 아파진 건 뭘까? 소리는 뭘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진지한 얼굴로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 제 생각에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집의 터라던가 제 분야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방면에 있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왜냐면 수맥이 조금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집이기 때문에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연이 속된 말로 멘탈이 나갔죠. 수맥 때문이라고 거의 확정을 지었었는데 전문가 부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걸로 벌어졌던 일을 참고 견뎌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전문가가 돌아가고 또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느 날 아침에 주연이가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뭐 고개를 숙여서 어프어프하고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랑 좀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평소보다 좀 더 얼굴이 하얗고, 이게 뭐 좋은 의미의 미백 이게 아니고 창백하고 눈이 좀 부리멍텅하고, 제일 이상했던 게 입꼬리가 좀 이상하게 올라가 있었던 거래요. 자기는 웃지 않고 있는데 마치 비웃는 듯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으악 하면서 막 이렇게 얼굴을 비비적거리다가 거울에 물이 튀기니까 갑자기 휘리릭 하면서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왔대요, 거울 속에서. 그래서 이게 좀 헛것인가 그랬는데, 이것 또한 며칠째 또 계속 이미지가 선명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는데 계속 또 여기 있자, 나가지 마, 약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걸 느꼈는데, 이게 뭐 자기가 환청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욕실에서 뛰쳐나오고, 그 이후로는 씻을 때 불을 끄고 씻었대요. 그 정도로 거울 보는 게 좀 힘들어져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몸을 씻고 있는데 거울을 안 보고 씻고 있는데 뭔가 싸늘한 거예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암전된 상황에서. 네. 그래가지고 몸이 굳은 상태에서 싸늘해서 보니까 갑자기 또 히히히히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쯤 되니까 이게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에서 자주 일어난 일인데 이게 자기 정신적 문제인지 영적인 건지 모르겠다. 예. 수맥도 아니고. 야,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좀 쳐야겠다. 찾아봐야겠다.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트북 화면에서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뭘 찾아봐야 될까? 수맥이 아니면 뭘까? 그래가지고 자연현상이 아닌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찾아봤대요. 우리가 보는 뭐 이런 시들무일 수도 있고 뭔지는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병원도 가봤고 뭐 수맥이라고 나름 미신적이지만 그래도 나름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것도 해봤고 안 되니까 그 다음 전문가로 찾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검색을 했다기보다는 카페, 그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 발품을 좀 팔았대요. 게시글 검색에다가 뭐 이런 현상 그런 걸 포괄해서 뭐 수맥도 그렇고 좀 다방면으로 집터에 관한 좀 그런 걸 찾아봤는데 보니까 어떤 유명한 전문가분이 계시다고 예. 하는 거예요. 어떤 카페에서. 그래서 그 전문가분이 뭐냐 그랬더니 뭐 부당은 아니고 무속 쪽을 공부를 하시고 수맥도 좀 보시고 어떤 집터의 기운도 보시고 그런 사람이에요. 무속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냥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또 방문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모셔가지고 그분이 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연이가 기대를 했죠. 왜냐면 그 전문가라는 분이 수맥뿐만 아니라 집안의 음기나 나쁜 기운까지 감지할 수 있는 분으로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외모는 이랬어요. 그냥 어떤 뭐 도사님, 법사님처럼 특출난 어떤 특별한 외모가 아니셨고 한 중년 정도의 남성분이셨고 그냥 평범한 맨투맨 스웨트 티셔츠 입으시고 뭐 그렇게 오시는 일반인 같은 분이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오셨는데 일단은 수맥 탐지원 그 우리 쇠막대 있죠. 아시려나? 그 기역자처럼 생긴 그거 일단 의례적으로 해보셨대요. 진지하게 이제 또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는데 특히 그분이 침대 주변이랑 욕실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하게 보고 있었는데 몇 분이 흘렀을까? 전문가분이 천천히 말을 꺼내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여기는 수맥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집에서도 오히려 가장 없는 편에 속할 정도로 깔끔한 집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고 근데 전문가분이 이어서 하는 말이 근데 더 이상한 건 분명히 수맥은 없는데 이 방에 흐르는 기운이 수맥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법한 그런 것과 기운이 똑같은 게 느껴진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겁고 음습한 기운이 느껴진다. 혹시 이 방에서 다른 특이한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듣자마자 이분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을 쭉 그냥 털어놨대요. 뭐 노크 소리, 거울에 비친 모습, 최근에 무슨 일들 이런 거 다 얘기했더니 전문가분이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면 이런 증상은 확실히 수맥보다는 영적인 존재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욕실 쪽에서 아주 강력한 존재감이 느껴지고 이 욕실의 기운은 수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운이다. 단순히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고 아마 무언가가 어떤 게 이 방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혹시 이 집에 오래 사신 거면 이 집에서 크게 다쳤거나 사고 난 적 있냐? 아니면 뭐 혹시 오래 안 사셨으면 계약할 때 뭐 이상한 말 듣거나 그랬냐? 그랬더니 주연이가 그래서 계약 당시 뭐 별다른 얘기 없었고 이전 세입자 얘기도 못 들었다. 그러면은 전문가분이 이거 영적이라고 해서 무당 찾아가지 마라. 방집 가지 말라 이러신 거예요. 영적인 걸 인정을 안 하면서 가지 말라는 이해가 가는데 인정을 하면서 당집 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이런 거는 무당을 확실한 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참 요즘에 진짜 사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부동산에서 뭔가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기운이면 이전 세입자들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 이거는 주연씨 당신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곳에 온 거기 때문에 당집 가서 해결하지 마. 그냥 집을 빨리 벗어나라고. 그냥 피하면 된다고. 네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이렇게 당집 찾아가고 엮이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이 부분 들으면서 좀 신기하다. 이런 경우는 저는 제 기준에선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처를 옮기고 정리해보면 그 다음에 부동산에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알겠다. 수매가 아닌 거 확실히 알겠고 영적인 거인 것 같다. 근데 함부로 이런 거를 내가 찾아서 해결하려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겠다 마음을 먹고 벗어나겠다고 집을 피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전문가가 다녀간 바로 그날 밤에 그래서 그날 당장 이사는 못 가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뭐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잠을 청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때가 또 새벽 3시인 거예요. 괜히 자기가 좀 긴장을 하니까 더 정적과 적막감이 감돌았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좀 귀가 밝아지는데 미세하게 정적 속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괜히 무슨 백색 소음 들리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미약하지만 정확한 움직임이 들리는 거예요. 이불 부시럭거리는 소리 같은 게. 근데 그게 내 이불은 아니었어요. 출처는 자기 침대 밑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있진 않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믿고 싶었대요. 쥐인가? 벌레인가? 근데 작은 동물이 내는 움직임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섬뜩하고 큰 소리였어요. 네. 그때 침대 밑에서 찬 기운이 좀 서서히 올라오고 발이 시렵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자기도 이거를 말하는 대로 믿어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전해드리면 침대 밑에서 검고 길고 앙상한 손이 긴 손가락을 가진 손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정확히 봤대요. 자기는 진짜로.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고 검었으면서 피부가 말라붙어서 앙상함이었어요. 그래서 뼈가 드러나 있었고 뼈 마디가 우리 뚝뚝 소리 많이 내면 그 뼈 마디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고 네. 그게 발목을 잡았대요. 너무 차가운 게 닿으니까 소리를 콱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갔더니 뭐 이렇게 잡은 걸 놓친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막 뛰어가서 불을 켰더니 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침대 밑에도 용기 내서 봤더니 먼지 막 집 몇 개 굴러들어간 것만 있고 없었대요. 그래서 꿈인가 보다. 뭐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그러고 다음날 부동산 가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옷을 입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양말 신으려고 보니까 오른 발목에 손가락 모양 멍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미치겠다. 검 푸른 느낌? 근데 아프진 않아요 또. 눌러봤는데 안 아프고. 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울고 불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다음에 친구한테 일단 나 니네 집 좀 가겠다고. 나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니네 집에 좀 급하게 가서 며칠만 임시 거처 좀 하자.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사를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친구 집에서 며칠 살면서 부동산한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중개소 찾아가가지고 네. 그 직원분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기도 전에 표정 보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분 무슨 일 있으시냐고. 표정 너무 안 좋으시다고 그랬더니 저 너무 이상한 게 겪었고 혹시 저 추궁하려는 거 아니에요? 추궁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저 아무것도 탓 안 하고 보증금도 뭐 깎여도 되니까 얘기해자라고. 혹시 비슷한 일이 있었냐고. 저랑 비슷한 일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냐 그랬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입술을 깨물더래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말할까 말까. 근데 이게 보니까 좀 계산하는 것 같더래요. 이 사람한테 말했을 때 나한테 뭘 요구할 것 같은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절박해 보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뭐 이랬었다가 제발 부탁한다고. 저 진짜 따지려는 거 아니라고. 수맥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약속을 했대요. 보증금에 얼마를 못 돌려받을 수 있고 다음 세입자 중개비를 네가 내라. 근데 이게 듣는 분한테는 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반반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증빙할 수 없는 일이니까 계약상 그러니까 좀 서로 봐줬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얘기해 주는 게 사실 그 방에 오랫동안 공실로 있었던 게 맞다. 근데 전에 또 여학생이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밤사이에 실종이 됐는데 뭐 수색도 하고 했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다. 근데 그 뒤로는 그 앞집, 뒷집 그리고 아름아름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방을 꺼려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사라지기 전에도 무슨 소리가 난다거나 노크 소리,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뭐 수맥이니 뭐니 했는데 예. 이유를 못 찾고 결국 실종 후에 방이 비어졌으니까 자기도 이제 오래전 일이라서 잊고 지냈다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았죠. 이거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함께 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혹시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거나 그런 게 있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알고 말을 안 한 건지 진짜 없었던 건지 그러면서 그런 거 없었다고. 최소한 자기가 이 매물을 맡아서 거래하는 기간 동안은 없었다. 그 전에 비슷한 실종이 하나 있었을 뿐이다. 얘기해줬고 약속한 대로 방을 옮기게 해주되 뭐 보증금 얼마 까고
다음 사람은 중개료 네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본인 입장에선 다행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나갔고 앞에도 실종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최소한 고진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했다가 못했대요. 이게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방에 머물렀던 건 뭘까? 사실 그때는 뭘까 궁금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빨리 떠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을 찾았대요. 근데 그 후로도 혼자 있으면 그 네. 방 생각이 들고 혼자 불 끄고 자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무드등이랑 유튜브 틀어놓고 자는 게 좀 습관이 된 그 정도만 지금은 있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해요.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거는 제가 종종 시들무 시참할 때 커버는 예. 맨날 교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분의 얘기를 전달하는 교훈입니다. 뭐라고 하셨냐? 그래서 새로 방을 구할 때는 이것저것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이런 자기랑 비슷한 증상을 네. 겪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걸 겪게 됐을 때 뭐 수맥이라든가 뭐 건강 문제 그런 걸 의심하는 게 먼저가 무조건 맞다. 무조건 맞는데 주저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신의 영역에 치부하는 것들 있잖아요. 영적인 네. 거나 그런 것들을 맹신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맞죠? 진짜 충분히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당부처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너무 오랫동안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 열어두고 생각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서 오늘 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게 사실상 영적인 거를 그냥 재미로만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네, 그럼요. 네네. 이게 그게 있어요. 무조건 과학적인 걸 먼저 하되 그거를 다 했는데도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쪽 다른 영적인 걸로도 넘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열어두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쵸.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네, 좀 이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커버님 그냥 오랜만에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는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유,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돌배님 대답을 듣다 보니까 지금 파 났어요? 아, 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미신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병원 얼마나 가겠습니다. 나셨어요? 몇 도까지 나셨어요? 열은 따로 제가 상남자에서 체온계를 안 재봤기 때문에 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 38, 9도? 네, 뭐 40도 넘지 않았을까? 아, 40도요? 아, 그럼 바로 그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건강 항상 챙기시고, 요즘에 감기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네, 그렇습니다. 바라요. 네, 규정님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빈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게 또 밝게 해주시고 계시지만 어찌 됐건 지금 좀 몸살 나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이 상황 자체가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섬뜩한 이야기까지도 들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커버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커버님을 응원해주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또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